이런 걸 좀 아시고 적용하시면 아이의 소화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 소화 능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화 능력, 용량과 소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수학학원보다 뛰어난 엄빠표 수학지도법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퇴근 후 모든 시간을 아이를 위해 쓰면서 화가 점점 늘고 있다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제 친구인 동훈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동훈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바칩니다. 사교육비 지출 넘버 원 수학학원, 사교육 실패 넘버 원 수학학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면서 왜 계속 다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엄빠표 수학의 실패 또는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 패턴들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엄빠 수학이 흔하게 망하는 패턴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가 힘들어? 점수가 이게 뭐야? 다 그만둬. 내가 가르친다. 요 단계로 들어가죠? 그럼 1단계 들어갑니다. 과도한 의욕에 따라서 초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애가 계속 이해를 못해? 그럼 무한 설명, 내 인내심을 써가면서 무한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승부 본다. 내 능력치를 다 보여주마." 이러면서 너무 영혼을 담아요. 그래도 아이가 이해 못하거나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티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부모님 그 말소리 목소리 어조에서 이미 아이는 느끼고 있어. '엄마 아빠 짜증났다.' 부모님은 왜 못하는 거야 진짜. 얘가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왜 이걸 못 푸는 거지? 이거 다 갖다 쓰면 돼. 근데 왜 못해? 아이가 이해 못하는 걸 내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면 폭풍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정점에 다다르면 분노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하죠? 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아버님들이 흔히 많이 이러거든요. 한국 교육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솔루션은 아니죠. 그다음 단계 어쩔 수 없이 회피성 수학학원 또는 과외 세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사실 외면 단계예요. 내가 솔루션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정말 재밌게도 방학 때 많이 이뤄집니다. 왜냐면 기말 시험 보고 나서 종합 성적표가 나오죠. 학기 중에는 부모님도 바빴으니까 안 보다. 특히 대치동에 있으면 명문대 출신 그리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그리고 교수님들 너무 많이 보겠죠. 그럼 교수님들이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니까 '와 내가 가르치면 다 끝나.' 이런 생각으로 방학 전에 기말 시험 성적표 보고 분노했던 걸 이제 교육의 의지를 불태우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 2, 3, 4, 5 번을 단계별로 밟으시고 5번 단계 갑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제 후배들이 지금 교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저보다 빨리 낳아 가지고 이미 2 단계에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학원 보냈어. 그럼 그게 솔루션이 될까요? 과외나 학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다를까요? 동일한 아이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선생님들도 지도를 해요. 맡겨 주셨으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유사한 패턴으로 이해를 못하죠. 그 이해 못한 아이를 선생님도 이해 못하죠. 결국 페일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특별한 선생님들, 특별한 교육 시스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있다면 솔루션이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없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엄빠 수학 성공 5개명. 이 5개명 따라 하시면 아이의 수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포 학부모님부터 교수인 학부모님까지 이 테크닉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능력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좋은 수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엄빠 수학 성공 5개명. 첫 번째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버리기. 자, 내가 한다가 아니라 사교육과 도구를 활용하면서 나도 같이 한다로 바꾸셔야 돼요. 그전 거 다 치우고 내가 다 해 하고 아이에게 과도한 의욕으로 퍼붓기 시작하잖아요. 인출에 대해서 아웃핏이 보잘것없으면 짜증과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내가 해.' 하고 다 치워. '내가 전부 다 새로 할게.' 이게 아니라 이걸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죠. 사교육이든 아니면 각종 온라인 도구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시면서 나도 같이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부 다 할게.' 이러면서 책임진다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자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자 엄빠 수학 성공 5개명 두 번째 복붙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딱 알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랑 내 아이가 알게 만드는 거. 내가 막 복잡한 정적분의 증명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아이한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알 수 있다? 이거는 확신 가지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요게 가는 길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언빠 수학 성공 5계명 세 번째, 내가 아닌 아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나의 지식 전달에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쏟아부으면 애가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이가 소화해야지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네가 왜 못 먹어? 이러면은 결국 엄빠표 수학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 소화력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자 기준이 아니라 학습자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빠 수학 성공 5계명 네 번째,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셔야 됩니다. 물고기 잡아주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기. 라는 그 유대인 속담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으로 체득해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 수학 공부를 봐주고 도와주기 전에 이 5계명 중에 특히 4번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티칭을 하다가 나자빠져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티칭이 아니라 얘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방식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언빠 수학 성공 5계명 다섯 번째입니다. 원샷 아님 반복 게임입니다. 경작 좀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샷 게임, 반복 게임 뭐가 달라? 원샷 게임은 한 번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 게임은 그 다음 회차에 우리가 계속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략을 지금 잡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 먹고 진짜 뭐 성적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때려쳐 이러고 방학 때 들어갔다가 또 개판나. 그리고 학기 중에 또 내버려 뒀다가 또 다음 방학 때 들어오고 개판나. 또 내버려 뒀다가 고2, 고3 때 모의고사 성적표 나올 때 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주 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이 공부하는 방식 들 그리고 소화하는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엄빠표 수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고 하지 마세요.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마음 먹고 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이 아이의 좋은 공부를 만들어 주는 건 아이 주도적 학습 플러스 엄빠의 수학 코칭이 잘 됐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불필요한 사교육비 쓰시니까 그래요. 그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쓰지 마시고 현명한데 필요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샷 아닌 반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번으로 승부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 번 우리가 같이 하면서 성장의 모습과 패턴들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5계명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이 공부 지도할 때 떠올리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부모가 가진 좋은 능력을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아이도 부모도 즐거운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능력은 좋은 수학적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수학 1등급이었어. 내가 수학과 출신이잖아. 내가 수학 교수야. 이게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그리고 아이의 속도를 따라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게 좋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수학적 능력이 없어도 스포셨어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수학은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초, 중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도움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이 즐거워지는 언빠 수학 디테일 지도법까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목표 하나 정하고 갈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언빠표 수학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의 수학 소화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목표를 두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중다 기억 모형이라고 아시죠?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기억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모형입니다. 너무 유명한 모형이죠. 아이의 이해력, 소화력도 제가 중다 기억 모형처럼 중다 이해 모형을 만들었어요. 감각 이해 상자가 있고 짧게 이해하는 게 있고요. 단기 이해 상자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이 아이한테 지도했을 때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에 용량이 뭐 10리터다, 20리터다 있는 것처럼 있고요. 소화 속도, 용량과 소화 속도는 다른 거예요. 이걸 먹었을 때 얘가 소화해가지고 장기 이해 상자로 넘기는 그 속도 아이마다 다릅니다. 즉 단기 이해 상자에서 우리는 장기 이해 상자로 넘겨야 되고요. 우리가 지도할 때는 이 단기 이해 상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장기 이해 상자에 새기고 싶은 건데
처음부터 장기 이해상자에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듯이 기록된다고 보시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의 장기 기억이 그렇게 한 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단기 이해상자 용량과 그리고 그걸 소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장기 이해상자에 새겨지는 거죠. 그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단기 이해상자의 용량과 속도를 이해해야 돼요. 즉 우리 아이가 내가 뭔가를 가르쳤을 때 연속적으로 너무 많은 걸 주면 일단 소화를 못 하겠죠. 그리고 아이의 소화 속도가 빠르면 짧게 주고 여러 번 주면 탁탁탁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설명을 길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아시고 적용하시면 아이의 소화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 소화 능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화 능력, 용량과 소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 그 실제로 그럼 우리 아이를 딱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질문을 아이가 하겠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빠 245번 모르겠어." 이러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풀어 줄게." 이러고 바로 팔 꺾고 "야, 내가 수학 좀 했잖아. 알지? 아빠 1 등급이었던 거." 이거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정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요즘 수학 좀 난이도 있네." 이러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킵니다. 아이는 반짝거리고 보고 있고. 그게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공이 넘쳐서 일타 강사도 아니고 바로 푸는 건 항상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 문제 물어봤을 때 정말 벽에 걸리는 경우가 최소 2 번에서 3 번은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바로 풀어 주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풀어 주시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부모 엄빠표 수학이잖아요. 여러분이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자, 요 방법대로 바로 풀어주지 마시고 자, 저난이도인 경우에는 자, 딱 보시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좀 알겠죠? 그럼 아이한테 바로 풀어주신 건 부모님이 수학 잘하는 티 내는 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를 잘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아이한테 요거 생각해 볼래? 너 요 이론 아니?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가이드 포인트 하나를 집어주세요. 그리고 풀어보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였을 때는 딱 문제를 봐도 문제가 엄청 길어. 엄청 난이도 있어. 엄청 고난도인데 그럼 해설지 한번 같이 볼까? 되게 좋습니다. 해설지 같이 보시고요. 이해도. 왜냐면 아이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누구한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어본 다음에 설명만 듣고 땡치는 것도 정말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고3 그 이상 갔을 때는 이 능력이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해설지를 같이 2번을 읽어보세요. 1번 아닙니다. 2번 읽으셔야 됩니다. 고난도잖아요. 1번 읽어서 잘 모르겠죠. 2 번을 같이 읽어보세요. 아이가 읽었대. 그래도 같이 읽으세요. 아이가 읽었다는 건 대충 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같이 정독해서 읽어보면 부모님도 그러면서 파악해야 돼요. 내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나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10 분, 20분 기다려 하면서 애한테 10 분, 20분 기다리면 나도 조바심 나고 아이도 시간 낭비죠. 그런 방식이 좋지 않다니까요. 얘도 같이 공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해설지를 보면서 차분하게 보면서 '아 우리 애가 이 문제에서 요거 놓쳤구나. 요거 놓쳤구나.' 이거 감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하냐면 쫙 읽어봤지. 고난도 문제면 10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 물어봐. 어떤 부분이 헷갈려? 가이드 포인트 줘서 얘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겠죠. 막히는 부분이 있어. 모르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이가 찾아야 돼요. 헷갈린 부분이 시작일 수도 있고 중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 단계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해설지 같이 봤잖아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 아래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네가 뚝 해보고 또 헷갈리는 거 있어? 그러면 밑에 여기 세 번째 줄 내려가서 여기도 헷갈려? 그럼 그 모른다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번 설명했으면 아이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설명해 줬잖아. 아이한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거 내가 말해줬으니까 너도 한번 설명해 봐. 이게 아이가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해했어?"라는 말은 앞으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해했어?" 하는데 이해했다고 고개 끄덕이는 애들이 열에 6-7 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쳐도 "이해했어." 이러면 "했대." "설명해 봐." "응." 이럽니다. 설명을 못 해.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입니다.
그걸 하게 도와주는 거죠. '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구나.' 이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애가 또 막혀? 그때는 또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 막히는 부분들 얘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재확인하시면 돼요. 요런 단계로 특정 문제를 단계별로 같이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케이스 두 번째. 그냥 이론을 통으로 모르겠대. "아빠 나는 여기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진짜 모르겠어." 또는 중학생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난 첫 번째 증명부터 방식을 잘 모르겠어. 너무 길어."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이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설명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바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 학습자로서 공부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얘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얘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물고기 잡아 주시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라고 했죠. 잡는 법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같이 개념을 1회독하세요. 왜냐면 개념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걸 막 2회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회독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테크닉 문제풀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내 이론이 이렇게 좀 길다? 그럼 딱 내가 설명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 사이즈 있죠? 거기까지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얘가 헷갈리는 뭐 인수분해 공식 증명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2개, 요 정도만 한 10분, 뭐 아래 2개, 요 정도 10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쪼갠 거 먼저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의 소화 능력은 용량과 소화 속도 이게 아이마다 다르고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키우는 게 포인트니까 지금 아이의 용량 기준으로 보면 10 분을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10 분이 넘었다면 용량이 10 분이 넘는 친구는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이해를 안 했 못했으니까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설명할 정도 사이즈 쪼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읽어 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 찝으면 아빠가 설명해 줄게. 엄마가 친절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찍으라고 하세요.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해 줬죠? 동일합니다. 설명해 봐.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 재설명 그리고 또 확인해 봐. 이 과정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정보를 습득하는 솔루션을 자기 걸로 만드는 문제를 접근하는 개념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습득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즉 지금 이 한 문제 지금 이 이론 하나를 정복하는 것보다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잘 만들면 이 한 문제 설명해 준 걸로 이 개념 하나 설명한 걸로 전체 시스템 얘가 그걸 10개, 100개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 그래서 완전 학습 기준 체득화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소화 능력 키우는 거, 소화 능력 기준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키우는 걸 목표로 두라고 하셨죠? 완전 학습이 뭔지 아이가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완전한 이해, 완전 학습은 봤으니까 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을 구경했으니까 내가 안다.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거,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 내가 봤으니까 안다라고 착각해요. 본 건 아는 게 아닙니다. 100% 설명이 가능해야 아는 겁니다. 그걸 부모님이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기도 설명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 10분 이상 연속 설명하지 마세요. 얘가 한 번 이해 못한 것 같으면 눈빛 보고 3번, 4번, 5번 하잖아요. 그걸 끄는 다음에 네가 얘기해 봐. 헷갈리는 부분 찝어줘. 이렇게 자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10분 이상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약간 죄송한데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넘쳐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막 수학의 세계관을 막 확장하세요. 얘는 요거 하나 지금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확장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막 너무 길게 얘기하세요. 문제 하나 물어봤는데 막 2 시간 3 시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내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학습자 우리 아이가 습득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길게 하는 순간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 결론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까지만 좀 잘라서 확인하고 다시 잘라서 설명 이렇게 하시고요. 양보다 질입니다. 느려도 아이가 "와 이거 하나 하게 만드는데 1 시간 걸렸어?" 다음 거 똑같이 1 시간 걸리지 않아요. 쪼금씩이라도 더 줄어듭니다. 즉 공부 가속도의 법칙 제가 만든 거예요. 제대로 하면 속도는 이렇게 향상됩니다. 요렇게. 자 느리게 보여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그게 정확한 공부 방법을 얘가 익히게 되잖아요. 요렇게 속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답지 보고 알려주기 괜찮습니다. 수포자 학부모님들한테도 답지 보고 알려주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고학벌인 분들한테도 답지 보고 알려주세요. 제발. 여러분의 특별한 풀이 막 짧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은 답지 보고 이걸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면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설지 분석하고 이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헷갈렸었는데 모르겠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 개념서 앞부분 개념 다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봤다는 인강을 같이 봐. 아니면 정말 헷갈리면 유튜브에 특정 내용들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리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유튜브 보면서 제 엄청난 노하우를 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헷갈리는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써보면 좋은 영상들, 설명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 내가 공부해서라도 알려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 너무 긍정적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랑 함께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 주는구나.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의 이해 과정이 정확히 형성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꿀팁! 도구 적극적인 활용을 하세요. AI, 앱, 유튜브 요즘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이 내 내공으로 그냥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들 되게 많이 어려워졌고요. 학군지 중학교만 해도 도형 파트 문제들은 와 진짜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못 풀 수 있어요. 자, 서로 당황하지 말고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 결과를 입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프로세스 과정 이게 단기 이해 상자입니다. 이 단기 이해 상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 학습 마스터 클래스 U 제 강의 있는 거 아시죠? 새로 제가 싹 2022년에 찍었던 거 전부 다 리뉴해가지고 초 업데이트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자기주도 기본기부터 자 학습 테크닉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까지 쫙 잡아드릴 수 있도록 강의 구성했어요. 자기주도 학습 단계별로 좀 완성하고 싶은 분들 쉬운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77일 동안 토요일 빼고 매일 듣는 수업입니다. 아이와 학부모님이 함께 들으시는 거고 그러면서 마스터하시면 돼요. 한 10에서 15분 정도 사이즈로 소화하기 좋게 강의 다 쪼개놨고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대상은 초등 5학년, 뭐 좀 빠른 친구는 4학년부터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 보시고 중3까지 강추 드립니다. 대치동에 저희 수백만 원 노하우를 정말 파격적인 금액에 드리고요. 제가 새로 찍었으니까 리뉴얼 이벤트로 해서 추가 할인 링크까지 아래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달아놨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단계별로 한번 마스터해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이런 분들은 여기 이 클래스 U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U 가시면 제가 중고등 파트에서는 넘버 2네요. 인기도. 자, 넘버 1은 지금 입튀는 영어 챗GPT. AI를 이기는 게 쉽진 않네요. 제가 초, 중등 카테고리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 여러분 이미 수백 명의 분들이 들으시고 만족하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자기주도 학습의 세계를 정확히 탐험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학년 지역 수준 500자 이내로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한 대치동 자원장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엄빠표 수학 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